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네. 출근하면서 제가 안신혜 앵커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길 앞에서 못 알아볼 뻔했었거든요. 왜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뭐 장난 아니긴 한데 대부분 우리 앵커들은 출근 때는 다 민낯으로 오잖아요. 화장 안 절 하고. 보고 그러세요. 생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못 알아볼 뻔했던 기억이 살짝 나요. 왜냐면 시장에서도 분명히 화장빨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뭐 계속 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화장빨도 약간 좀 밋밋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디스를 했네요. 예. 네, 시장도 뭐 화장빨이라는 게 소위 존재를 하죠. 이제 화장을 드러내면 민낯이 나올 차례인데 시장에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펀더멘털일 것 같습니다. 저희 펀더멘털 한번 점검을 해드릴 시점 와가지고 함께 돌아보도록 할 거고요. 남아있는 이벤트들 저희 도와드리면서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만의 깜짝 이벤트 있죠. 실시간 수급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의 방향성 탐색해보고 올라타도 될 만한 종목인지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참여해주시고요. 민낯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초장부터 안신 앵커를 디스해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오프닝 하나 하겠다고 제가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 계속 하는 거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도 있었고 또 삼성전기에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또 있어요.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또다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하지만 헬릭스미스 갑작스럽게 급락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의견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여기도 참 낙폭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관심이 있든 없든 계속 흐름은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이거 예전에 포스터 글쓰기 그랬죠. 했던 옛날 예. 사람 느낌 좀 나는데요. 아, 그렇죠. 예, 뭐 옛날 사람이라면 예, 옛날 사람 느낌으로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환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굳이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환율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재료가 오늘 동시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조금 약화되긴 했는데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을 탔죠. 물론 흐름 자체,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폭 자체가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 비록 3원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지나 싶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 기자회견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탔거든요. 물론 오름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 1180원 선 아직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 다시 한번 1200원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그나마 좀 주춤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수급 상황 더 크게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은 얘기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측면으로 환율 얘기 첫 번째 키워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만한 모멘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밀면 성공한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정부가 밀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건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미래차 국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8년 후면 완전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발표를 한 건데 완전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들어도 알아서 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3대 신산업으로 정부가 지정을 하기도 했고요. 기업에서는 약 8년에서 10년 동안 6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돈 되는 종목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다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DA 테크놀로지도 하락세로 전환이 됐네요. 7%까지 급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오늘까지 그칠까요? 혹은 추격 매수는 늦은 건 아닌지 괜찮은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뭐 반응하는 종목군들은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노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긴 시각에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어지는 게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얘기해 줬는데 자율주행차로 엮어줘. 이거는 네. 또 무슨 뜻인 거예요? 새롭게 자율주행차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LG 이노텍 이야기입니다. 예. 카메라 모듈이나 아이폰 관련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차량용 통신 모듈인데 차와 기지국 간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LG 이노텍 큰 밀림 없습니다. 4.72% 강세 흐름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상승 사이클 재진입일까요? 그렇다면 투자금 진입해도 되는 시점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금리는 배당으로 이거 맥락상 금융주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주한테 있어서는 금리 인하 됐다는 게 아무래도 좀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앞으로 뭐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도 높을 거라는 거는 모두가 연말에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은행주 다시 한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내년 은행주에 대한 전망은 좀 불확실하게 불투명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매력들이 현재로서는 있고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업종군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은행주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전문가 연결해서 은행주 중에서는 또 토픽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전략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LG 이노텍이요.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트리플 카메라 효과를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또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 예상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기대감 실어봐도 되는 종목 맞습니까? LG 이노텍은 최근에 트리플 카메라, 그다음에 자율주행 얘기도 있는데, 전에 이제 올라왔던 실적 성장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들, 이벤트들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LG 이노텍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10월 초에 기록했던 고가를 지금 현재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나쁘지 않은 모양이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쪽에서 듀얼 카메라가 출시될 때도 부품주들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그런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실적 개선과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서 이제 오늘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조정이 받으면은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가격도 매수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이어서 은행주도 물어보도록 할 텐데 물론 금리 인하 그리고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실적과 배당 보고서라도 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행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손꼽히기도 하죠. 그래서 연말 특히나 이제 배당 시즌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배당을 받게 되면 또 배당락이 되죠. 배당락한 다음에 연초 이제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 평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한 뭐 보름 정도, 뭐 그 정도로 회복을 보였다면은 은행주는 이거보다 약간 뭐 2배 정도, 예, 더 그 회복이 좀 느렸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약간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배당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배당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매매는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관련주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쪽은 어디겠는가 이제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회복 기간이 가장 짧고 그 계류일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그런 그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배당 투자와 관련된 종목을 선택한다라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KB금융 정도가 가장 유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을 선택해 주셨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후 상용화라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지만 오늘 당장 흐름 놓고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8년 후라 하더라도 어차피 주가는 사실은 먼저 움직이는 게 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까우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 이 명암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8년 후면은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장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입니다. 무역 분쟁도 이제 스물들 좀 합의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반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 바로 조정이거든요. 급등 다음에 다음날 조정 나오는 것은 또한 이제 어떤 재료나 테마성 종목군들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향후에 진짜 7, 8년 뒤에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늦을 수도 있고 혹은 그때 가선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좋은 상황이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장세 분위기가 좋아지면 정책적인 어떤 기대도 실리면서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차 일단 장기적으로 몇 년씩 두고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질 수 있느냐 알기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충분히 가능하겠다. 오히려 조종기에는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투자 의견과 전략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도 하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올릭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RNA 플랫폼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순환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선도는 이제 HLB라든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이 재료를 바탕으로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자 종목별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그 치고 올라온 종목도 있고 또한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RNA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상승이 나올 때는 됐지 않았겠나. 올리패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 이제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듯이 이런 분위기에 따른 어떤 그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성과가 나오느냐 혹은 실적이 나오느냐 이걸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실 늦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그 순환매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에 전체적으로 순풍이 불 때는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수익률 그 제고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릭스 같은 경우 지금 큰 움직임이 없었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쪽 양상이니까 한 번쯤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 접근은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올릭스를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올릭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